퀸즈 한인회는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원불교 대각개교절 기념식이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아칸소와 오클라호마 등 중남부 지역에 초강력 토네이도가 덮쳐 최소 17명이 사망했습니다. 한인들의 주력 업종이 소매업에서 서비스업과 전문 직종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현장 방문 실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5월은 아시아 태평양계 이민자들이 수세대에 걸쳐 미국의 역사와 사회 그리고 문화 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념하는 아시아 태평양계 미국인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퀸즈 한인회가 아시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준비 중입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퀸즈 한인회를 비롯한 아시안 단체 9곳이 손을 잡고 아시안 헤리티지 나이트 행사를 준비 중이라고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5월 1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Something Old, Something New라는 주제로 플러싱 타운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에는 퀸즈 한인회가 단독으로 주최하던 지난해와는 달리 아시안 단체들이 주최자로 대거 참여해 아시아 각국의 전통 문화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질 계획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도 좀 많이 참여를 하셔서 우리 이 아시안 나잇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른 민족들한테 백인이나 흑인 이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밀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끌어가는 걸로 그래서 많은 분들의 좀 참여를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안 헤리티지 나이트 티켓 구입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25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이벤트브라이트.com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퀸즈 한인회나 행사 당일 플러싱 타운홀에서 티켓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원불교 개교를 봉축하는 대각 개교절 기념식이 플러싱 뉴욕 교당에서 열렸는데요. 원기 99년을 맞은 올해는 최근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들의 애도와 기도로 차분하게 진행됐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불교 대각 개교 기념식이 열린 원불교 플러싱 뉴욕 교당. 원불교에선 1년 중 가장 경축스러운 날이지만 최근의 세월호 여객선 참사 때문인지 한없이 차분하고 경건하기만 합니다. 예년에 볼 수 있던 신도들의 장기 자랑과 경축 행사는 최대한 자제한 대신에 애도와 기도로 기념식을 대신했습니다. 따라서 근본 대각 개교절은 먼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가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하루빨리 안정을 얻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고통과 아픔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어진 원불교 최고 지도자 장응철 종법사의 경축 대독에선 인류가 평화로운 하나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 지혜와 정성을 모아야 한다는 설법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날 종교가의 가르침은 영성 도덕만이 유일한 행복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영육이 쌍전하고 도덕과 과학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새 시대의 새로운 경륜을 실천하여야 원만한 낙원세계, 평화의 세계가 될 것입니다. 지난 1916년 4월 28일 소태산 박중빈 대종사가 우주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으며 창건된 원불교. 그 후 원불교는 창시일인 4월 28일을 기념해 매년 원불교 대각 개교절 기념식을 거행합니다. 원기 99년을 맞는 올해 기념식엔 천주교와 불교, 기독교 등 이웃종교 지도자와 신도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념했으며 원불교 뉴욕 교당은 다음 달 4일에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기념식을 6월 8일에는 2014 뉴욕 어린이 민속 큰 잔치를 퀸즈 커니맹 파크에서 진행합니다. KBN 뉴스 주성은입니다. 미 중남부 지역이 초강력 토네이도로 쑥대밭입니다. 아칸소와 오클라호마에서 최소 17명이 사망했고 건물 수백 채가 무너졌습니다. 토네이도는 인근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미주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토네이도로 아칸소주에서 16명, 오클라호마주에서 1명이 숨지고 건물 수백 채와 자동차가 파손되는 등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아칸소의 주도 리들록 교회 지역인 빌로니아는 전날 저녁 7시에 불어닥친 광풍으로 이 마을부터 리들록 북부에 이르는 129km 구간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다수의 건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가 하면 새로 지은 중학교가 올가을 개교도 하기 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빌로니아와 메이플라워 지역을 강타한 토네이도가 올해 발생한 것 중 가장 강력하다고 분석했고 한 기상학자는 풍속 61에서 74m 이상이라고 평했습니다. 아칸소주 재난관리부는 이날 날이 밝는 대로 구호 인력을 총동원해 피해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네이도가 휩쓸고 간 오클라호마 주에서도 주민 1명이 사망했습니다. 소방서 한 곳이 주저앉았고 건물 5채와 가옥 12채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토네이도는 인근 네브라스카, 아이오와, 미주리, 캔자스와 루이지애나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캔자스주에서도 주도 백스터 스프링스에 있는 가옥 수십 채가 파괴되고 25명이 다쳤습니다. 한인들의 주력 업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매업에서 서비스업과 전문 직종으로 변하고 있는데요. 2세, 3세들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직업이 더욱 다양해지고 미국 사회와의 긴밀한 접촉을 하게 되었으며 한국에 대한 접근성도 용이해지면서 한국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외한인사회연구소가 최근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 한인 비즈니스의 주력 업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상품 소매업에서 개인 서비스업으로 변화하면서 점차 미 주류 시장에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대 한인 자영업자의 61%는 상품을 판매하는 전통적인 소매업에 종사했지만 2005에서 2007년 29%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매 분야도 1980년대까지는 가발, 의류, 핸드백, 주얼리 등이 주종을 이뤘지만 1990년대 이후 델리, 그로서리, 청과상 등 한인 자영업자들이 급증했습니다. 한때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만 약 1,900여 곳의 한인 그로서리 상점이 운영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인 소매업은 갈수록 쇠퇴하고 있습니다. 쇠퇴 이유는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과 한인 상인들 간의 치열한 경쟁 등이었습니다. 이처럼 소매업이 쇠퇴하면서 내일 세탁업, 부동산, 식당 등 서비스업과 의료, 법률, 금융 등 전문 직종은 1980년 7%에서 2005에서 2007년에는 무려 32%로 치솟았습니다. 한인 1.5세 2세들의 성장으로 전체적인 교육 수준과 전문성이 높아지고 한인 커뮤니티 내 사회 관련 단체의 활동 등으로 한인 비즈니스는 미 주류 시장으로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취업 비자 스폰서 업체들에 대한 현장 방문 실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취업 비자에만 적용해왔던 방문 실사 프로그램이 주재원 비자로 확대 적용되면서 비자 신청자의 직장을 무작위로 방문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4일 주재원 비자 이해 당사자들과 텔레컨퍼런스를 갖고 전역에서 이민 사기 단속반 소속 감사관이나 민간 조사원들이 L1 비자 스폰서 기업들에 대한 무작위 방문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취업 비자와 주재원 비자에 대한 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실사에서 비자 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고용주는 처벌받게 되고 비자 소지자는 비자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진행되고 있는 현장 방문 실사는 사전 통보 없이 불시에 이루어지고 있어 해당 업체가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또 L1 비자 소지 직원의 근무 실태가 비자 신청서와 다른 경우 비자 취소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관들의 현장 방문은 주로 L1 비자나 H1B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미 비자 승인이 난 경우에도 사후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업체나 비자 소지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업체 현장 방문 실사는 기업체의 본사가 아닌 L1 비자 소지자가 실제 일하는 근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자 소유자의 임금과 근무 공간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유권자들 선거, 정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정치권의 최대 변수로 주목받으며 급부상했었는데요. 젊은 층의 선거 참여 열기가 식으면서 나이가 많을수록 투표율이 높았습니다. 연방센서스국이 최근 발표한 젊은 층 유권자 투표율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뉴욕, 뉴저지 30세 미만 유권자는 각각 42.4%와 46.1%였습니다. 전국 평균은 45%입니다. 특히 뉴욕은 전국 평균 이하 수준이고 뉴저지는 평균은 웃돌지만 타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이상 유권자 투표율에서도 뉴욕은 63.4%, 뉴저지도 65.7%로 전국 평균인 66.3%보다 모두 낮았습니다. 주별로는 워싱턴 DC가 30세 미만 유권자 투표율 69.9%, 30세 이상 투표율 78.3%로 각각 전국 최고였습니다. 다음은 미시시피 68.1%, 위스콘신 58%, 미네소타 57.7% 등이었고 30세 이상에서는 위스콘신이 77.5%, 미네소타 77.2%, 미시시피 76.4% 순이었습니다. 전국의 연령별로는 18에서 29세가 45%, 30에서 44세가 59.5%, 45세에서 64세가 67.9%, 65세 이상이 72%의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인구학자들은 2000년대 들어 줄어들었던 연령별 투표율 격차가 다시 커지고 있다며 정치 이슈에서 멀어지고 있는 젊은 층 유권자의 무관심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뉴저지 지역의 연평균 자동차 보험료가 2천여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도시나 교외 지역보다 대도시 보험료가 대체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험정보 웹사이트 밸류펭귄닷컴이 최근 발표한 뉴저지주 도시별 자동차 보험료 통계에 따르면 30대 대도시의 연평균 보험료는 1982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은 에섹스 카운티의 뉴아크로 나타났는데 전체 평균보다 23.3%나 비싼 2,443달러였습니다. 다음은 파세이 카운티의 퍼세익, 페러슨이 각각 2,407달러와 2,398달러로 나타났습니다. 한인들이 상당수 거주하는 허슨 카운티의 놀스버겐과 저지시티의 연보험료는 2,374달러, 2,163달러로 평균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티넥은 1,814달러로 평균보다 저렴했고 힐스보로의 보험료는 1,364달러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보험료는 사고 발생 시 지리적인 사고 처리 편의성, 보험 청구 용이성 등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때문에 25세 미만의 젊은 운전자와 남성 운전자의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고 소도시나 교외 지역보다 대체로 대도시 거주 운전자가 더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레딧카드 상품 구매, 승차권 기계, ATM 머신, 보이스피싱 등 정보를 빼내려는 사기가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여성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퀸즈와 롱아일랜드 일대 롱아일랜드 레일로드 기차역 승차권 기계에 스키밍 장치를 설치하는 수법으로 탑승객들의 은행 계좌 정보와 비밀번호 등을 도용해 체포됐던 퀸즈 큐가든 거주 28세 테오도라 자하리아에게 9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주 검찰청은 승차권 발권기에 특수 장비를 설치해놓고 이용자의 계좌번호, 암호 등의 정보를 도용, 현금을 인출한 혐의로
지난 10월 자하리아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현금 6만 1,250달러가 집에서 발견됐습니다.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자하리아의 남편 바렐 자하리아는 공범으로 지목돼 다음 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해 한인이 다수 거주하는 베이사이드, 그레인렉을 비롯해 시클리프, 메릴론 애비뉴, 그린베일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과 웨체스터 카운티의 차파쿠아 메트로 놀스역에 있는 승차권 발매기에 카메라와 카드, 리더기 등을 설치해 사용자들의 금융 정보를 빼냈습니다. 한편 최근에는 맨해튼 컬럼버스 서클 지하철역의 메트로카드 발권기와 롱아일랜드 볼드윈의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역 발권기에서도 비슷한 스키밍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